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더 CEO 시간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선 경영혁신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중소기업들에게 경영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의 김정태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영혁신협회 중소기업 김정태 회장입니다.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라는 개념이 사실 이 시청자분들께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협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가 본래 2010년 1월 22일에 산자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아마 그 메인 비지라는 말을 같이 사용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본래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로 명칭을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글로벌 어떠한 여건 환경 조성을 해서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 비즈니스에서 첫 약자를 따서 메인 비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도약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발굴 육성을 해서 도와주고 기여를 하는 그런 혁신형 중소기업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전국에 7개 연합회와 104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사가 15,300여 개 가지고 있고 8,000여 회원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성회원이라고 해서 회비 납부를 하고 있는 회원사는 약 3,5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지향하는 그 목적 사업으로는 한 4가지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현재 정부의 컨셉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위수탁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른 협회와 달리 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 회원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권이 연구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컨설팅하는 그런 협회가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크게 4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어요. 뭐 교육, 뭐 일자리, 위수탁, 정책 연구. 네.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교육 사업은 CEO들에 대한 가치 인식을 전환을 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근로자들에게도 함께 어떤 기업이 성공을 하고 성과를 공유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동반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어떤 가치인식 전환을 하는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역량을 집중을 시킨 것이 굿모닝 CEO 학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 2일에도 학습을 하는데 오전에 700명가량이 근로자와 CEO들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을 공유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7개 시도 연합회들에서도 1년에 4회에서 6회까지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와 비슷하고 유사한 그러한 CEO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 사업에서는 이제 다각적으로 저희들만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현 정부의 컨셉과 맞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뭐 청장년 일자리랄지 내일 채무 그런 일자리랄지 또 NCS 사업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고 이제 그와 유사한 정부 위수탁 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MOU를 체결했고 서울시의 미취업에 대한 청장년층을 교육을 시켜서 기업과의
그 우선 인재들을 서로 연계 접목시켜주는 그런 그 유수탁 사업도 MOU를 체결해서 하고, 정책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음제도 폐지랄지 우리 지식재산권 그 특허 제도에 대한 어떤 그 보완책, 개선책, 또 우리 10년 이상의 기업에 대한 신보증제도, 유예제도 이런 것을 중소기업인 특히 우리 메인비즈 회원사들을 위해서 정책 개발을 정부의 대안과 제안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 연구원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아마 다른 어떤 그 협회에도 없는 그런 우리만이 그 메인비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특색이라고 보고 있고, 많은 정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평상시에 저희 회원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던 과거에 아주 나쁜 그런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고 좋은 제도는 만들어서 정말 우리의 어떠한 중소기업이 생태계가 좋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건과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협회에서 올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들은 한 4가지를 저희 경영의 그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협회 내 조직 확대 및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경영 혁신에 대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과, 세 번째는 저희들 메인비즈 역시 혁신 역량을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더 고용 안정을 기해야 될 그런 시기지 않는가, 그래서 이 4가지를 올 주요 저희들 사업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혁신에 의한 촉진법의 일부 조항보다는 경영 혁신에 관한 촉진법이 시대적으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제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혁신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오아시스랄지 국민 CEO 학습이랄지 이런, 또 저희들 자체만이 개발되어 있는 그 기업 하나하나의 경영 닥터제랄지, 또 NC에서 컨설팅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좀 더 역량 강화를 시켜서 스케일업에 대한 그런 지원 또 제공 솔루션을 더 좀 역점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그 고용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주도로 해서 소득 주도 또 일자리 창출을 3대 키워드로 이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셉에 맞춰서 저희들은 아까 15,000여 개의 저희들 인증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기업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한국적성에 맞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기업과 그 근로자 간의 윈윈하고 상생을 해서 어떤 안정적이고 또 좀 더 나은 그런 노사 간의 문제 또 정책 이런 것을 만들어가고 그 안정성에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된다. 뒤에 이제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들 올 목표가 15,000 저희들 인증사들이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최소한 한 2명씩 하면 한 3만 명은 이렇게 고용 창출을 기여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목표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계획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간 기억이 나는 게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하셨어요. 네. 이게 좀 이 법이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고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협회 차원에서 하고 계신지도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나 저희 메인비즈 회원사들도 약 48%가 제조업이고 나머지 52%가 비제조업과 유통 마케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술 제품만은 어떤 생성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은 좀 편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우르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나무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시대적 요구와 국제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이 경영혁신에 아마 때늦은 감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실 유관단체들과 저희 협회에서는 이미 매체들과도 기자회견을 했고 올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진 유관단체와 포럼도 개최하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촉진법을 제정 내지는 보완 개정까지도 검토를 하고 지금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일자리 문제도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일자리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 모든 기업 그리고 모든 경영자가 사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싶지만 또 현실상 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인비즈 협회나 또 메인비즈 기업들 경영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그런 그 내용들에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또 협회가 지향하는 목적이 그런 거니까 저희들이 특수성 있는 사업을 아까 연구원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지향하는 그 위수탁 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해서 위수탁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체 산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랄지 취업 인턴제입니다. 작년도 청작년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또 그 청작년들의 그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약 600여 명의 청작년의 일자리를 그 우수한 근로자들을 그 기업에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한 1,000명 정도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미 저희들한테 1,000명에 대한 그런 것을 주어져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그 4개 그 대학을 선정을 해서 실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 기업과의 가장 가까운 밀접한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돼서 그 기업에서 즉시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바로 직원으로서의 그 근무 여건과 환경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 가고요. 그런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진로 상담, 취업 알선 이런 것이 저희 이제 협회에서 아마 컨설턴트들이 전화가 온다든지 또 학교에 교육을 시킨다든지인데 개발도 하고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와 MOU를 체결을 해서 특히 저희들은 성북구에 취업되어 있는 그 청장년들을 저희들이 컨설팅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정한 부분에 그 기업에 또 연계 접목시키는 그런 그 사업들 또 인력 창출 또 인력난 해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경영 혁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그 경영 혁신 방안 중에 성과 공유제도 굉장히 많이 알리기에 또 이제 강조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성과 공유제는 사실 근데 근로자들은 좋지만 사실 CEO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꺼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왜 경영 혁신의 방안으로서 또 알리기에 주력하고 계신지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기업의 CEO가 됐던 그 근로자가 됐던 새로운 그 서로 상생하고 윤린할 수 있는 서로의 이해와 양보, 다시 말해서 사회적 제도가 그런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EO들에 대한 저희들 아까 오아시스랄지 굿모닝 CEO 학습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CEO들한테는 해주고 또한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아까 정말 기업이 상생하고 윤린할 수 있고 같이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이러한 기업과 근로자 간의 그 어떠한 사회적 합의라고 볼까요? 좀 더 이해와 양보 속에 좀 더 거시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기업 문화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가 기업을 운영과 경영하면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기업에서도 문화와 정사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경제 대국들은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풀었기 때문에 좀 더 선진화가 되고 또 이렇게 성장과 발전을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까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은 뭐 우리 표현이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을 바꾸는데 그럼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전국적으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바꾸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이제 사람이 그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CEO들은 CEO들 나름대로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그 자기의 생각 이런 걸 잘 연계에 접목시키는 것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국가 발전, 경제 발전, 또 그 기업 발전이 기인된 것 아닌가. 이래서 우리가 성과 공유제, 아까 잘된 어떤 모델링, 샘플링, 또는 벤처마킹 이런 것이 필요하고 두 사람의 가치는 변화되고 바꾸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중소기업 관련 협회장이시니까 이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중소기업계 가장 큰 화두가 사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인데요. 이미 뭐 시대적으로 이미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환경에 또 잘 적응하고 살아남는 게 또 중소기업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경영 혁신을 해야 이런 부분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영 혁신이라고 저희들이 크게 보면 모든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과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경영 혁신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하는 혁신은 전국적으로 또 우리가 4차 산업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데 그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이제 물론 인구 절벽이 돼서 또 어떤 근로자나 CEO나 이런 것도 많이 부분적으로 적어지지만 그러다 보면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취약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좀 더 실체적인 것과 우리가 필드와 그 이론과 실제가 좀 더 학문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잘 접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거기에 이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우리 경영혁신 활동이다. 저는 지금까지 내용 경영혁신이라는 게 어떤 거다 하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혁신만이 이제 그 중심축에서 앞으로 미래 성장의 비전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만이 성장과 발전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경영 혁신 방안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경영 혁신도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좀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아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 중심적 그런 기업 경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정부의 시책은 물론 그 시대의 어떤 흐름과 그 시대에 잘 접목을 해서 환경과 여건은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또 생태계 자체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제조업과 비제조업 이런 행태로 만들어져 있다시피 좀 더 전문화되고 또 좀 더 촘촘한 요즘 같으면 어떤 사회적 합의가 뛰어넘지 않고 사다리 형태로 하나하나가 국가와 그 기업과 어떤 근로자 간의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어떤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쉬웁게도 현 정부에서 아까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대기업의 어떤 문제보다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저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그런 거에 해당이 되지만 아마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대로 정확히 간다면 아마 그렇게 큰 사회적 무리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너무 시급 같은 경우도 올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사회적 아까 제도라고 그랬는데 합의를 뭐 했다기보다는 그런 너무 급작스러운 와 닿기 힘든 그런 것이 너무 갑자기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2020년도까지 지금 10,000원으로 한다는데 그 시급 조정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똑같은 그 기업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환경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환경을 좀 더 존중해 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합의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 연임이 유력하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그 작년까지는 사실 그 저희 그 협회 전 회장님이 갑작스런 요구로 1년을 이렇게 뒷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조금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이 뭐 시행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1년 동안 보고 느꼈던 것 또 뭐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특히 우리 노사 문제랄지 이런 고용 정책이랄지 이런 거에 요즘 이렇게 보니까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지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이 저를 추대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연임을 이제 하신다면 가장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까지 이 얘기한 중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 기반 조성을 하는 경영혁신에 관한 법을 꼭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나 유관 단체들과도 이미 많은 교감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저희들이 1차전 책자까지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또 이번 정부와 저희 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어떤 컨셉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정부로부터 인정 여기는 경영혁신 활동을 잘해서 정말 우수원 또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미션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을 15,26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최소한 일자리 창출을 2명 이상 이렇게 조금 더 채용을 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 이런 것을 만들어 본다면 한 3만 명 저희 회원사들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좀 이루어졌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협회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뭐 협회가 지향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잘 운영과 경영이 돼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저희들 협회가 기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그 중장기적인 비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또 편하게 한번 해보시죠. 이제는 우리 기업도 사람 중심의 그런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특히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이 사회적 합의 서로 어떤 갭이 없는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가치는 우리 기업 성장 발전에 아마 모태가 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대한 이상은 아마 우리 꿈과 미래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들에겐 참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김정태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파워인터뷰 더 CEO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